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네. 마지막 유형, 네 번째 유형을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유형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정형, 그다음에 회피형, 양가형.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유형은 혼란형 애착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마지막 혼란형 애착 유형은 이 실험을 했는데 몇몇의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좀 이상하고 좀 괴이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추후에 추가된 유형, 애착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분리를 했을 때 괴로워하다가 재결합을 하면 이제 부모를 다시 반기거나 아니면 짜증내거나 안기거나 해야 되는데 등을 돌려버린다든지 예. 부모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를 못 본 채 한다든지 부모한테 안겨 있으면서도 부모를 보지 않는다든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부모가 왔는데도 네, 부모가 안아줬는데 계속 부모를 밀쳐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의 유형은 아이가 주 양육자하고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만의 일종의 전략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회피형 애착도 본인이 계속 요구를 했더니 요구가 안 들어지다 보니까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일종의 전략이 돼버린 건데 이런 식의 정형화된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혼란형 애착을 비구조화 애착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구조화된 본인만의 전략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구나.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이 친구들이 느끼는 핵심 감정은 바로 공포예요. 공포? 네. 그 전까지 느꼈던 공포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극단적인 공포감을 느껴서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내가 탐험을 하고 다시 그 돌아오고. 안전기지가 없을 때 불안해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안전기지가 돼야 되는 대상을 공포의 대상으로 동시에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혼란형 애착이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아동학대의 경우. 그렇구나. 아이가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해야 되고 나의 모든 생명줄이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상황에 이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을 경우 부모는 도망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면서 또 나를 위협하는 존재인 거죠. 동시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위협을 느껴지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서 도망치면은 갈 데가 없죠. 내 마음속에 그 내면화된 안정감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포에 떨려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뇌가 얼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 이런 애착 유형이 생길 수 있냐, 이제 주 양육자가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정신병적 상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 양육자의 역할을 현저히 지속적으로 못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우울해서 항상 무기력해 있고 반응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이를 학대하거나 감정적으로 성질을 냈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고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 없을 때 부모가 나를 보호해줘야 될 존재인데 이 부모가 부모 자신에 대한 컨트롤도 못하고 결국 나도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는 부모의 이런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혼돈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보호받지 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동시에 내가 도망쳐야 될 사람이 되면서 공포의 근원은 해결할 수 없어져 버리는 그쵸. 그런 상황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혼란한 애착인 상태로 커나갔어요. 네네네.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유년기, 학년기를 가면서 자신만의 또 패턴을 만들어 나가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적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 불안정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 조절을 하기가 어렵고요. 감정이 굉장히 극단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중립적인 상황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항상 과각성돼 있거나 과민하거나 타인을 믿기도 어렵고 나 자신을 표현해 주기도 어렵고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도 상당히 못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인이 그렇다고 하면 대인관계도 사실 쉽지도 않고 사회생활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인관계의 기초가 부모하고의 관계잖아요. 그죠. 부모하고의 상호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상호 호혜적인 관계, 내 거를 주고 좋은 걸 받고 서로 위안을 받고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하관계나 약육강식의 느낌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약자에게는 상당히 강하게 하면서 강자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몸집이 커지면서 부모에게 상당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감정이 거의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애착 유형 중에 회피형 애착이나 양가형 애착 같은 경우도 불안정 애착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정신병리나 정신장애로 질환. 이어지는 경우나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혼란형 애착은 정신장애나 나중에 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사회 부적응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이유로 보통 많이 오시나요? 아이가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든지 복통이나 두통이나 신체화 증상을 그치. 꾸준히 이제 그치. 호소하는 소아 우울증. 학년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3자들의 관찰상에서 뭐 얘가 너무 파괴적이다. 뭐 얘가 너무 친구 관계에서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혹은 이제 뭐 유분증이 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신체화로도 많이 오겠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극단적으로 감정 표현 자해 같은 것도 많이 자해나 하나요? 자살이나 아니면 이제 비행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오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사회생활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본인이 힘들어서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애착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에 이런 애착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사실은 내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혹은 부부가 아이 초기 때 너무 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좀 이제 폭력적이고 아이한테 가차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분이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걱정돼요 해서 걱정돼서.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 문제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 정서나 감정은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모 자체가 심각한 우울증이나 어려움이 있다. 혹은 부모의 어떤 예전 애착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이하고 관계도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치료를 먼저 받으면서 아이 치료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해서 애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이 잘 되고 또 아이들은 치료사하고 관계나 이런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 교정적인 애착 경험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험을 다시 하면서 다시 만들어 나가면 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처럼 너무 막 심각하고 힘든 내용들이 많았지만 또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교정해 나가면 아이는 또 금방 또 네네. 좋아지잖아요. 좋아질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도 혹시 좋아질 수도 있나요? 또? 어릴 때 경험이 뭐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만은 결국에 내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들어가는 관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애착이 대물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랑을 별로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나도 아이들도 사랑을 못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저번에 욱해가지고 내가 애한테 모질게 굴었다. 네네네. 그렇다고 우리 애가 혼란형 애착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한순간 한두 번 이렇게 내가 했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형 애착은 연구에서는 한 1에서 많아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